네,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입니다. 요즘은 외교안보 관련해서 어디 가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온 거에 대해서 지역별로 또 이슈별로 어떤 문제들이 예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마침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첫날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하고 멕시코에게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이라고 해야겠죠. 재등장이 되게 중요한데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동남아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는 뭐 많이들 예상하고 있지만은 조금 더 1기의 경험에 바탕해 가지고 강력하게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다. 거기에다가 상원, 하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대충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훨씬 그 정책을 추진할 여지가 그 자유도가 훨씬 높고 또 1기의 경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기는 4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번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대통령을 수행하는 거나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니까 본인이 약속했던 것들을 남은 4년 동안 모두 다 실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1기 때 나왔던 정책들이 좀 더 강력하게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동남아 방면에 대해서도 이런 일반적인 원칙은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1기 때 트럼프 행정부가 동남아 방면에 대해서 보여줬던 정책들, 뭐 정책이라고 할 것도 없이 대강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했다. 개별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 아세안 차원에서 이끌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이끌고 있는 지역의 다자협력에 대해서는 좀 무시를 넘어서 약간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2기 행정부에서도 거의 그대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몇 개의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우선 이제 안보라든지 전략적인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보이는 관심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갑작스럽게 큰 현상 변경을 추진하지 않는 한 혹은 동남아 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미국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 현재 마르코스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미국과 안보 협력, 거기에다가 이제 일본, 호주까지 껴가지고 네 국가 사이에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안보 협력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받을까?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여줬던 것 같은 안보 공약을 필리핀에 계속 하기 위해서는 아마 필리핀 정부가 그에 대한 대가를, 금전적인 대가를 크게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개별국가하고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좀 트러블이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필리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하고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동남아시아에서 강대국 사이의 세력 균형을 매우 중시하는 국가인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여가 크게 줄어든다면은 이거는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힘의 균형이 깨지는 상황을 초래하고 그러면은 지역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연출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2025년에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보면은 미국에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그 대신에 중국, 러시아 등과 매우 거리를 좁히는 이게 미국을 떠나서 중국, 러시아 쪽으로 간다기보다는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외교적인 다변화를 추구하는 건데 이런 식의 외교적인 다변화 그리고 2024년에 브릭스에 말레이시아가 가입한 것 같은 이런 대외 정책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말레이시아가 보여주는 그런 그 아세안을 이끌고 가는 대외 정책 노선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하고 어떻게 맞아 들어갈지도 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정치안보 부분에서
미국의 대동남아 관여가 약화되면 그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이익을 얻을 국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좀 더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은 중국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지하고 미국이 지역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안 하게 된다면 미국 쪽으로부터 오는 민주주의나 인권에 관련된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트럼프 행정부 4년 기간 동안 편하게 지내지 않을까, 미국으로부터 압력 없이. 또 미얀마 같은 지금 현재 이제 군부가 통치하고 있는 국가는 2025년 말에, 내년 말에 선거를 치르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해리스 정부가 등장을 했다면 해리스 정부는 이제 소수자나 인권, 민주주의 문제에 훨씬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군부 주도로 치루어지는 미얀마의 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 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면은 지역의 민주주의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크다란 관심을 보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얀마 군부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한 환경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정치 안보 관련된 이야기를 길게 드렸는데, 사실은 동남아 국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경제에 관한 겁니다. 경제에 관련해서 첫 번째로 트럼프가 공공연히 이야기한 것처럼 IPEF, 인도-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를 자기 사무실에 들어간 첫날 폐지해버리겠다고, 거기서 미국을 빠지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식의 미국의 지역 경제 질서에 대한 커미트먼트가, 공약이 약해지는 거에 대해서 동남아 국가들은 대단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역의 경제 질서 유지에 관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역의 그 자유무역 질서라든가 또 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를 갖고 나가는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경제 질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개별 국가들이 각자 도생의 방향으로 나가면서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마저 발을 빼버리게 되면은 지역의 경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크게 올리겠다고 하면은 중국도 문제지만은, 중국은 이제 미국에 대한 대미 수출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나오는 관측이 몇몇 동남아 국가들, 특히 제조업이 좀 발달한 말레이시아나 태국, 그리고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중국의 대미 시장에 대한 수출품이 남겨놓은 공백을 이들 국가들의 수출이 채울 수 있지 않나 라고 해서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좀 곤란한 상황이 뭐가 있냐면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동남아 국가들이 채우게 되면은 동남아 국가들의 대미 무역 흑자가 늘어날 것이고, 동남아 국가들의 대미 무역 흑자가 늘어나면은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도 관세라는 칼을 빼들 수 있겠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베트남이 대미 무역에서 미국 시장에서 무역 흑자를 내는 세 번째로 큰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모두 미국 시장에서 흑자를 내는 국가 상위 15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모를 리가 없고, 상황이 올 때마다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이 미국 그 경제에 관해서 손을 많이 대면 될수록 그에 따른 간접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도 되게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출품의 가격이 높아질 것이고, 이렇게 수출품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그것은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 할수록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던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역시 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경제정책이나 이민정책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면은 연방준비위원회는 분명히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금리를 상승시킬 것이고, 금리가 상승된다면 해외에 나가 있던 달러들이 그 금리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투자하려던 기업들도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위축시키게 되고요. 그러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달러가 빠져가지고 다시 미국 시장으로 돌아가게 되고, FDI,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에 의존해서 성장하던 동남아시아 경제는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해외 투자가 줄어드는 것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 아마도 지금까지 미중 사이에서 채택하고 있는 해칭 전략이라는 것을 크게 바꿀 요인은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어쨌든 미국의 인게이지가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관여가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미국과 중국에 나누어서, 두 바구니에 나누어서 달걀을 담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해칭 전략은 여전히 유지가 되겠지만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크게 바뀔 겁니다. 이미 바뀌고 있다라고 보이고, 과거에는 미국이 지역의 공공재, 안보나 경제적인 공공재를 공급하면서 그 대신에 리더십을 확보했다라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라는 것이 보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보내는 메시지, 동남아뿐만 아니라 다른 개도국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메시지는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공공재를 공급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살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개발도상국들, 동남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리더의 국가가 아니라 그냥 보통 국가와 똑같이 정상적인 국가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기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반적인 국가로 전락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미국의 이렇게 추락한 리더십은, 추락하기는 쉽지만은 한번 추락한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그렇고, 또 조금 더 확대하면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일본이나 호주 같은 중견국들도 미국이 이렇게 불안정한 지역에 대한 관여, 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 이거를 언제까지 감수하고 있을 것인가. 그럼 지역 국가들 사이에 지역의 세력균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끼리 힘을 합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전반적인 추세가 한국 정부에 주는 함의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은 2024년 10월에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25년에는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약화된 대인도 태평양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여라는 상황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래서 한국과 아세안, 또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 호주, 일본 이런 나라들까지, 지역의 중견국까지 끼워가지고 어떻게 지역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라는 전략을 이 한아세안 포괄적 동반자 관계 이행계획 안에 포함시켜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